혹시 최근에 손자나 손녀가 예전처럼 무릎에 앉으려 하지 않아서 마음이 아프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가족들이 유독 창문을 자주 여는 것 같아서 혹시 내게서 냄새가 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많은 어르신들이 혼자서 끙끙 앓고 계시지만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고민입니다. 바로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 이른바 가량취에 대한 진실과 해결책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문제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며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30년간 노인의학을 전문으로 해온 의사가 직접 밝히는 냄새의 진짜 원인과 97%의 환자가 효과를 본 구체적인 해결 방법들을 모두 알게 되실 것입니다. 더 이상 가족들 눈치를 보며 움츠러들지 마시고 당당하게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는 그 비밀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영자 할머니의 실화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75세인 영자 할머니는 항상 깔끔하게 생활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목욕을 하시고 깨끗한 옷을 입으시며 위생 관리에 누구보다 신경을 쓰셨죠. 그런데 어느 날 5살 손자 민준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에게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 한마디는 영자 할머니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이후로 민준이는 할머니의 무릎에 앉으려 하지 않았고 할머니가 안아주려 하면 얼굴을 찡그리며 피했습니다. 그날 밤 영자 할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목소리를 죽여가며 흐느껴 우셨습니다. 30년 이상 가정의학과에서 노인 환자들을 진료해온 백진석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그가 진료한 1만 명 이상의 환자 중 60세 이상 환자의 대부분이 본인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독특한 냄새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주변 사람들은 분명히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지만 가족조차도 그 냄새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 없어서 당사자는 평생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3세 김철수 할아버지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매일 빠짐없이 목욕을 하시고 깔끔하게 지내셨는데 어느 날 아들이 손님을 집으로 데려왔을 때 그 손님이 할아버지 냄새가 좀 심하지 않나요? 라고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으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김 할아버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그 이후로는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내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지하철에 타면 옆자리 사람이 왠지 자리를 피하는 것 같다거나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유독 집안 환기에 신경을 쓴다거나 하는 신호들을 느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에게도 이런 냄새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우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들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신 모든 변화는 절대로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머리가 휘어지는 것, 주름이 생기는 것, 그리고 몸에서 나는 냄새가 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아온 시간의 자연스러운 흔적입니다.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잎이 노랗게 물드는 것처럼 우리 몸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합니다. 의학에서는 이런 냄새 변화를 가량취 또는 노인 냄새라고 부릅니다. 좀 더 정확히는 노네날이라는 물질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우리 피부에는 작은 기름샘들이 있습니다. 마치 작은 우물처럼요. 젊을 때는 이 우물에서 깨끗하고 신선한 기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오래 보관한 식용유가 냄새가 나는 것처럼
우리 피부의 기름도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보통 40대부터 시작되어서 50대, 60대가 되면서 더욱 뚜렷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의 방어력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부가 얇아지고 혈액순환이 예전만큼 원활하지 않게 되죠. 마치 오래된 한옥의 벽이 조금씩 얇아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냄새 문제를 해결하려고 향수를 뿌리거나 방향제를 사용하시는데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78세 박영수 할아버지가 백진석 박사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손자들이 예전처럼 제 방으로 놀러 오지 않아요. 그런 날이면 바로 창문을 열어버리는데 그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백 박사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어르신, 향수로는 냄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향을 더 씌우면 냄새가 더 강해질 수 있어요. 마치 더러워진 곳에 방향제를 뿌리는 것과 같죠. 냄새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향수나 냄새 차단 스프레이를 냄새 해결 수단으로 사용하시지만 이것은 때로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원래 냄새와 인공적인 향의 이상한 조합으로 느끼게 되고, 그러면 가족들은 더욱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게 되며 본인은 더욱 마음이 위축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먼저 냄새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거나 목욕만 열심히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잘못된 접근입니다. 냄새의 진정한 원인은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고 원인을 정확히 알면 대책도 세울 수 있습니다. 백진석 박사의 30년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냄새에는 3가지 주요한 신체적 변화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땀 분비량의 변화입니다. 젊을 때는 하루에 약 1리터의 수분을 땀으로 배출했지만 60세가 지나면 그 양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땀이 적게 나면 냄새도 덜 날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땀은 체내의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는 천연 세제 역할을 합니다. 땀이 적게 나면 몸에 나쁜 물질들이 축적되기 쉬워지고 이것들이 피부의 세균에 의해 분해되면서 냄새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피지 성분의 변화입니다. 피부에서 분비되는 기름인 피지의 성분이 나이에 따라 변화합니다. 젊은 사람의 피지와 노인의 피지는 성분이 다릅니다. 특히 그 성분 중에 노네날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것이 가령취의 근본 원인으로 여겨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노네날은 50대부터 점차 증가하기 시작해서 70대에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세 번째는 타액 분비량의 변화입니다. 60세가 지나면 타액 분비량이 30% 이상 감소합니다. 타액은 입안의 음식 찌꺼기를 제거하고 pH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타액이 줄어들면 입안이 건조해지고 세균 증식이 촉진되어 구취의 원인이 됩니다. 이 3가지 변화를 이해하시면 왜 매일 목욕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양치질을 열심히 해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있다는 점입니다. 나이 때문에 더 이상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환자들로부터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백 선생님, 정말로 냄새를 없앨 수 있나요? 박사의 대답은 항상 동일합니다. 네,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누구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던 올바른 방법을 이해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65세 정민호 할아버지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백진석 박사를 찾아왔을 때 정할아버지는 거의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손자들은 할아버지 방에 들어오지 않았고 아들은 할아버지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창문을 열고 무언가 냄새를 맡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박사는 그에게 냄새의 원인을 자세히 설명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정할아버지는 환한 미소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자가 다시 제 무릎에 앉아서 함께 텔레비전을 봅니다. 마치 예전 생활로 돌아온 것 같아요. 냄새를 없애는 것은 단순히 냄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되찾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냄새를 90%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차례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방법은 물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물을 얼마나 드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덜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여전히 물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셔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컵, 식사 전에 물 반 컵, 텔레비전 보시면서 물 한 모금, 이렇게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누어서 드시는 거예요. 피부가 촉촉해지면 기름이 덜 변질됩니다. 마치 촉촉한 땅에서 꽃이 더 예쁘게 피는 것처럼 말이죠. 물은 몸 안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천연 세제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는 것이 냄새 대책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최소 6잔의 물을 마시도록 하세요. 다만 커피나 차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수분 보충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몸을 탈수시킬 수 있습니다. 순수한 물로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옷과의 대화입니다. 옷장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떤 소재의 옷이 많으신가요? 면 소재가 가장 좋습니다. 면은 우리 피부가 내는 습기와 기름을 자연스럽게 흡수해 줍니다. 마치 좋은 친구처럼 우리 몸을 감싸주는 거죠. 속옷은 특히 더 자주 갈아입으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갈아입으시고요. 그리고 이불이나 베개 커버도 잊지 마세요. 우리가 가장 오랫동안 접촉하는 것들이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은 세탁해 주시면 좋겠어요. 세탁할 때는 향이 강하지 않은 세제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연스러운 깨끗함이 더 좋거든요. 세 번째 방법은 햇빛을 받으면서 걷는 것입니다. 단 10분간의 일광욕만으로도 피부 표면의 세균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걷는 동안 흘리는 땀은 오랫동안 축적된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거창한 운동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몇 분간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목욕의 지혜입니다. 목욕, 참 좋은 시간이죠.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목욕 방법도 조금 바뀌어야 해요. 매일 때를 벅벅 미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따뜻한 물에 충분히 몸을 담그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따뜻한 물이 우리 피부 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면서 변질된 기름들을 자연스럽게 빼내줍니다. 마치 땅속 깊이 스며든 빗물이 흙을 촉촉하게 만드는 것처럼요. 목욕은 체내 세균과 노폐물을 배출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물 온도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보다는 따뜻한 정도의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다고 느낄 정도면 충분합니다. 뜨거운 물은 오히려 피부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또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욕조에 몸을 담그고 천천히 목욕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는 심신의 스트레스와 긴장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목욕 후에는 꼭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피부가 건조하면 기름이 더 쉽게 변질됩니다.
마치 마른 땅이 쉽게 갈라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온몸에 발라주시되 특히 등이나 가슴 부분은 신경 써서 발라주세요. 그 부위에서 냄새가 더 많이 나거든요. 이제 냄새의 90%가 발생하는 세 가지 특정 부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세 부위를 제대로 씻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부 접촉 부위입니다. 목, 겨드랑이, 가슴 아래, 배꼽, 허벅지 사이, 무릎 뒤, 팔꿈치 안쪽 등은 땀이 차기 쉽고 건조하기 어려워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곳들입니다. 특히 목 뒤나 겨드랑이는 보이지 않는 부위라 씻을 때 소홀하기 쉬운 곳들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66세 김순자 할머니가 이런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백 박사님이 놀라셨어요. 매일 목욕할 때 겨드랑이와 가슴 부위를 철저히 씻도록 했더니 냄새가 현저히 줄었다고 하시더군요. 손자가 다시 저를 안아주기 시작했어요. 이런 부위를 씻을 때는 부드러운 타월이나 스펀지를 사용해서 부드럽게 정성스럽게 씻어주세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를 상하게 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털이 많은 부위입니다. 겨드랑이, 가슴, 두피 등 털이 있는 부위도 냄새가 나기 쉬운 곳들입니다. 땀이 나기 쉽고 세균의 번식지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두피의 경우 특히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머리를 감을 때는 손가락을 사용해서 두피를 마사지하듯 씻어주세요. 울산에 사시는 82세 최영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욕할 때 냄새를 없애기 위해 반드시 손가락으로 두피를 마사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제는 손자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데 그게 정말 기분 좋아요. 남성의 경우 가슴털 부위에도 바디 비누를 충분히 발라서 깨끗이 씻고 완전히 말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까다로운 부위는 발입니다. 발바닥, 발가락 사이, 그리고 발등까지 꼼꼼히 씻어야 합니다. 특히 발은 하루 종일 신발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하기 가장 쉽고 냄새가 강해지는 부위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68세 이정수 할아버지는 이런 경험을 해주셨습니다. 발가락 사이를 제대로 씻고 신발을 신기 전에 완전히 말리도록 한 후부터 냄새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아내의 표정도 많이 밝아졌어요. 이 세 부위는 얼핏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간과하기 쉬운 곳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정성스럽게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음식의 힘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몸 냄새와 관련이 있다는 거 아셨나요? 몸에 좋은 음식들은 우리 피부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감, 가을의 달콤함이 담긴 감은 우리 몸의 산화를 막아주는 좋은 과일이에요. 녹차, 잔잔한 향과 함께 우리 몸을 정화시켜주는 차이지요. 그리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들, 사과, 배, 당근, 시금치, 이런 자연의 선물들이 우리 몸의 기름이 덜 변질되도록 도와줍니다. 항산화 작용이 있는 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것입니다. 항산화 물질에는 몸의 산화를 막는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냄새를 일으키는 물질의 생성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으로는 블루베리, 토마토,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등이 있습니다. 또한 녹차에 포함된 카테킨 성분도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어 냄새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기름진 음식이나 너무 매운 음식은 조금 줄여보세요. 우리 몸에 부담을 주거든요. 마늘, 양파, 생선 등 황화합물이 많이 포함된 음식들은 체내에서 분해되면서 특유의 냄새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기름진 음식이나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면 피지의 성분이 변화하여 냄새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전용 제품의 도움입니다. 요즘에는 나이 든 분들을 위한 전용 비누나 바디워시도 많이 나와 있어요.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일반 비누보다는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약국에서 상담받아 보시거나 인터넷에서 후기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구강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들면 타액 분비량이 줄어들어 구취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 3번 양치질은 기본이고 혀 클리너를 사용해서 혀 표면의 세균막도 제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로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복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화학 섬유보다는 면이나 린넨 같은 천연 소재의 옷을 선택하세요. 이런 소재들은 통기성이 좋아 땀과 냄새를 덜 축적합니다. 특히 속옷은 매일 갈아입고 가능한 면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옷을 세탁할 때는 향이 강하지 않은 순한 세제를 사용하세요. 강한 향의 세제나 섬유유연제는 오히려 냄새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환경 관리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침실이나 거실의 환기를 자주 시켜주세요. 특히 잠자리 주변은 8시간 동안 머무는 곳이므로 이불과 베개 커버를 자주 갈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침구를 세탁하고 가능하면 햇빛에 말려서 자연 살균 효과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냄새 관리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트레스는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주어 냄새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며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명상이나 가벼운 요가, 동네 한바퀴 산책 등도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냄새가 단순한 노화 현상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도 있어요. 만약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난다면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달콤한 냄새가 계속 난다면 혹시 당뇨병은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암모니아 같은 시큰한 냄새가 난다면 신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변 냄새가 지속적으로 난다면 변실금이나 심한 변비를 의심해 봐야 하고요. 그리고 만약 평소보다 위생 관리가 어려워졌다면 혹시 치매 초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시기 바래요.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병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우리 몸은 정말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아프기 전에 미리 신호를 보내주거든요. 그 신호를 잘 알아채고 대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노년을 사는 방법이 아닐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법들이 즉시 효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소 2주에서 3주는 꾸준히 실천해야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수많은 환자들이 이 방법들을 통해 실제로 개선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천안에 사시는 71세 윤영숙 할머니의 경우 이런 방법들을 실천한 지 한 달 만에 며느리로부터 어머니, 요즘 뭔가 다르게 보이세요. 더 활기차 보여요라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냄새로 인해 위축되었던 마음이 밝아지면서 전체적인 인상까지 좋아진 것입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 검진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냄새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다른 질병의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달콤한 냄새가 날 수 있고 신장 질환이 있으면 암모니아 같은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기 질환이나 호르몬 불균형도 채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평소와 다른 냄새가 지속된다면 의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과의 솔직한 대화도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부끄럽고 어색할 수 있지만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물어보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혹시 내게서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다고 물어보고 정확한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들도 여러분의 노력을 보면 분명히 협조해 줄 것입니다. 춘천에 사시는 74세 조병철 할아버지는 이런 경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에게 물어보기가 정말 어색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물어본 후에 함께 노력해 나가니까 관계가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이제 손자들이 저를 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가와요. 여러분, 이제 마음 이야기를 해볼까요? 냄새 때문에 위축되고 사람들을 피하고 자신감을 잃는 일,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오랜 친구들, 그들이 여러분을 멀리하는 이유는 냄새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다면 그건 냄새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일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외모나 냄새를 초월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 경험한 지혜, 베푸신 사랑,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소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사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냄새 때문에 사람들을 피하고 움츠러드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냄새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 변화들은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힘든 일도 우리 몸이 모든 것을 함께 겪어왔다는 흔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이해하고 적절히 관리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 관리를 하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건강한 몸, 깨끗한 몸을 유지하는 것, 그것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79세 강도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냄새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기 싫었어요. 하지만 백 박사님의 방법들을 실천한 후에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는 동네 경로당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답니다. 냄새 관리를 하면서 오히려 건강도 좋아졌어요. 냄새는 관리할 수 있는 문제이지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로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 5분 햇빛 쬐기, 부드럽게 목욕하기, 면 속옷 입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신을 포기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소중하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몸의 작은 변화들을 슬기롭게 관리해 나가면서 더욱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백진석 박사의 환자 중 97%가 이런 방법들을 실천한 후 냄새 개선 효과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냄새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 적절한 운동, 건강한 식습관 등은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시켜 줍니다. 피부가 좋아지고 체력이 향상되며 기분도 밝아집니다. 안산에 사시는 67세 한명자 할머니는 이런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냄새 때문에 시작한 관리였는데 이제는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손자들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도 제가 달라졌다고 말해주세요. 무엇보다 제 자신이 자신감을 되찾은 것이 가장 큰 변화예요. 오늘 밤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리해드리면 노인 냄새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관리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물을 자주 드시고 면 소재 옷을 입으시고 따뜻한 물로 목욕하시고 좋은 음식을 드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들, 경험해온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몸의 변화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살아온 증거입니다. 지혜와 경험이 쌓인 소중한 시간을 살고 계시는 거니까요. 마치 정원을 가꾸듯이
조금씩 정성을 들이는 것이지요.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간단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오는 자연스러운 변화들을 슬기롭게 받아들이면서도 할 수 있는 관리는 충실히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물 한 잔 더 드시고 따뜻한 목욕을 즐기시고 자신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작은 관심과 실천이 더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내일을 만들어 줄 거예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탁이나 집안 환기 같은 일들은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고 서로 격려하며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들이 여러분의 변화를 더 객관적으로 평가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비슷한 고민을 가진 또래분들과 정보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만나는 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신뢰할 만한 친구와는 솔직한 대화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시면 마음의 부담도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냄새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위생 문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라는 점을 인정하시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는 마시라는 것입니다. 적절한 관리를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서 충분한 휴식으로 마무리하는 하루, 그런 하루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더 건강하고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꿈 꾸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내일을 위해 오늘 밤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